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당신의 간을,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22년간 심장내과 전문의로 진료해 왔습니다. 대사질환, 지방간, 당뇨 합병증을 앓는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제 진료실에서 발견한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저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오늘 아침 드신 바나나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당신의 간을 파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춰 주십시오. 부엌으로 가십시오. 과일 그릇이나 냉장고를 보십시오. 바나나가 있습니까? 갈색 반점이 있습니까? 만약 답이 예라면 지금 당장 버리시길 강혹히 부탁드립니다. 드시지 마십시오. 손주들에게도 주지 마십시오. 그 갈색 반점은 단순히 무해한 숙성의 표시가 아닙니다. 몇 시간 내에 당신의 간을 압도할 농축된 당 수치의 경고 신호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론도 아닙니다. 제가 진찰실에서 반복해서 목격한 사실입니다. 2년 전 제가 치료한 한 환자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68세로 강남구에 사셨습니다. 지속적인 피로감과 복부 팽만을 호소하며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혈액검사 결과 초기 단계의 지방간 질환이 드러났습니다. 식단 일지를 검토했을 때 모든 것이 건강해 보였습니다. 통곡물, 채소, 저지방, 단백질. 하지만 한 가지 항목이 매일 아침 빠짐없이 나타났습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먹는 잘 익은 바나나 2개. 그분은 수년간 그렇게 드셨습니다.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바나나가 노인들에게 완벽한 과일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갈색 반점이 있으면 더 달고 소화가 잘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매일 자신의 간을 독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의사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나나에 갈색 반점이 생기면 내부의 전분이 단순당으로 전환됩니다. 과당과 포도당 수치가 극적으로 급증합니다. 녹색 바나나에는 4g의 당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갈색 반점으로 덮인 같은 바나나에는 20g 이상의 농축된 당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간은 그 과당의 모든 그램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몸 전체가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포도당과 달리 과당은 오직 간에서만 대사될 수 있습니다. 빈속에 잘 익은 바나나를 먹으면 이것이 바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아침 하는 일인데 한꺼번에 간을 강타하는 당 쓰나미를 만들어냅니다. 간이 충분히 빨리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과도한 당을 직접 지방으로 전환합니다. 중성지방으로요. 그리고 그 지방이 바로 간 조직에 침착됩니다. 이것은 바나나를 먹은 후 2시간에서 4시간 이내에 일어납니다. 며칠이 아닙니다. 몇 주가 아닙니다. 몇 시간입니다. 가장 최악인 부분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명확한 증상도 없습니다. 간에는 통증 수용체가 없습니다. 조용히 고통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방간 질환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불편함을 느낄 때쯤이면 손상은 이미 심각한 상태입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서울에 있는 제 환자들과 함께 이 현상을 기록해 왔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비교 혈액 검사를 실시하고 간 효소 수치를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잘 익은 바나나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환자들은 몇 주 내에 ALT와 AST 간 효소 수치가 상승했습니다.
올바른 숙성도로 바꾸거나 문제가 되는 바나나를 완전히 제거한 환자들은 21일 만에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오늘 제가 배운 모든 것을 공유하겠습니다. 먹어도 안전한 바나나의 정확한 색상과 단단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나나가 신진대사를 파괴하는 대신 지원하도록 섭취하는 최적의 시간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인슐린 급증을 완전히 중화시키기 위해 바나나와 함께 먹을 수 있는 3가지 흔한 한국 음식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바나나를 먹은 후 12시간 이내에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90%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무시하는 신호들입니다. 이 정보는 의학 교과서에 없습니다. 심장내과 수련 과정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는 바로 여기 제 진료실에서 임상 관찰과 환자 결과를 통해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간은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그 외침에 어떻게 응답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귀에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너무 늦기 전에 당신의 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22년간 임상 경험을 가진 심장내과 전문의이며 제 핵심을 충격에 빠뜨린 무언가를 목격했습니다. 오늘 아침 드신 바나나가 지금 당신의 간을 파괴하고 있을 수 있으며 손상이 돌이킬 수 없게 될 때까지 절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오른쪽 옆구리, 갈비뼈 바로 아래를 만져보십시오. 부드럽게 누르십시오. 압통이 느껴집니까? 약간의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곳이 간이 있는 곳입니다. 지난 12시간 이내에 잘 익은 바나나를 섭취했다면 바로 이 순간 그 장기 내부에서 위험한 과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표준의학 조언이 완전히 무시하는 과정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있는 심장센터 진료실에서 저는 대사질환을 앓는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이들은 좋은 사람들, 건강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책임감 있는 사람들입니다. 칼륨을 위해 바나나를 먹었습니다. 식이 지침을 따랐습니다. 그런데도 간 효소 수치는 계속 올랐습니다. 지방간 질환이 진행되었습니다. 일부는 당뇨병에 걸렸습니다. 다른 이들은 간 생검이 필요했습니다. 저를 괴롭힌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환자로부터 나왔습니다. 서대문구 출신의 68세 은퇴한 교사 박 씨는 간 효소 수치가 높고 초기 단계의 지방간 질환을 가지고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매일 운동하셨습니다. 튀긴 음식을 피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상태는 매달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한 진료 중에 저는 그에게 평소 하루 동안 먹는 모든 음식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바나나 2개를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바나나를 선호하는지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나나는 갈색 반점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완전히 과숙한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익은 정도의 요인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나나가 익으면 전분이 단순당으로 변환됩니다. 덜 익은 초록색 바나나에는 몸이 천천히 소화하는 저항성 전분이 들어있습니다. 반점이 없는 완벽한 노란색 바나나는 균형 잡힌 당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색 반점이 있는 과숙한 바나나는 어떨까요? 당 농도가 극적으로 급증합니다. 사탕에 필적하는 당 밀도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은 이렇게 농축된 당 폭탄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밤새 금식한 후
아침에 몸이 가장 인슐린에 민감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과숙한 바나나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췌장은 위기를 처리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그 인슐린은 간에 과도한 당을 즉시 지방으로 전환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천천히 진행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몇 시간 내에 일어납니다. 이제 의학 교과서가 알려주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간은 한 번에 일정량의 당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대 용량이 있는 공장처럼 생각하십시오. 과숙한 바나나에 농축된 과당으로 그 용량을 압도하면 간은 그것을 지방으로 저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숙한 바나나 하나가 하룻밤 사이에 간을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몇 달 동안 과숙한 바나나 하나씩, 그것은 위험한 축적 패턴을 만듭니다. 저는 초기 지방간 질환이 있는 환자 47명을 대상으로 소규모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절반에게는 과숙한 바나나를 완전히 중단하고 줄기 부분에 약간 초록색이 남아있는 노란 바나나로 바꾸도록 요청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평소 습관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90일 후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바나나 익은 정도를 바꾼 그룹은 간지방 함량이 평균 32% 감소했습니다. 그들의 에너지가 개선되었습니다. 간 효소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박 씨는 그 그룹에 속했고 오늘날 그의 간 기능 검사는 완전히 정상입니다. 지금이 행동할 황금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간은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후에 피로를 느끼십니까? 식사 후 배가 부른 느낌이 듭니까? 다른 곳에서는 체중이 늘지 않는데 배만 나오고 있습니까? 이것들은 무작위 증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간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잘못된 바나나를 먹는 순간간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정기 검진 중에 완전히 놓치는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 과정을 이해하면 간을 돌이킬 수 없는 손상으로부터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색 반점으로 뒤덮인 과숙한 바나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벽하게 달콤하고 맛있다고 생각하는 그 바나나를 먹으면 즉시 재앙적인 일이 시작됩니다. 단 15분 만에 혈당이 흰 설탕을 직접 먹는 것보다 더 높이 급증합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바나나 껍질의 갈색 반점은 전분이 농축된 단순 당으로 전환되었다는 시각적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 갑작스러운 당의 홍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췌장은 이 엄청난 당 침입을 감지하고 당황합니다. 정상적인 식사에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이 인슐린은 한 가지 주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혈류에서 당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당은 어디로 갈까요? 간으로 직접 갑니다. 간은 이 과도한 당을 글리코겐으로 전환하여 저장하려고 하지만 엄격한 한계가 있습니다. 간은 약 100g의 글리코겐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는 모든 것은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피부 아래 지방이 아닙니다. 간세포 자체를 감싸는 위험한 지방입니다. 이 과정은 과숙한 바나나를 먹은 후 불과 4시간에서 6시간 만에 일어납니다. 그날 밤 잠들 때쯤이면 이미 작은 지방 방울들이 간 조직에 축적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나 하나가 하룻밤 사이에 간을 파괴하지는 않지만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환자 대부분은 수년 동안 매일 아침 이런 과숙한 바나나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이 지방층이 간세포를 질식시키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삼성의료원에서 치료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68살의 강남 출신 퇴직 교사였습니다. 그는 지속적인 피로와 오른쪽 상복부의 둔한 통증을 호소하며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간 효소 수치가 상승했고 초음파 검사 결과 중등도 지방간 질환이 발견되었습니다. 식단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매일 아침 빠짐없이 바나나 하나를 먹는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바나나가 갈색 반점으로 뒤덮일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것이 소화를 더 쉽게 만든다고 어딘가에서 읽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박 씨에게 바로 이 메커니즘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나타난 충격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강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간을 중독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즉시 그에게 과숙한 바나나를 먹지 말고 끝부분이 아직 약간 초록색인 바나나로 바꾸라고 말했습니다. 8주 만에 그의 간 효소 수치가 40% 떨어졌습니다. 5달 후 추적 초음파 검사 결과 간 지방 함량이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문제는 바나나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 농도를 결정하는 이근 정도입니다. 끝부분이 초록색인 바나나에는 저항성 전분이 들어있어 몸이 천천히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하지만 갈색 반점이 나타나면 전분이 과당과 포도당으로 변환된 것입니다. 간은 과당 처리에 압도당합니다. 간만이 과당을 대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도울 수 없습니다. 뇌도 도울 수 없습니다. 간은 이 과당 홍수에 맞서 홀로 서 있습니다. 타이밍이 이렇게 절박하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잘 익은 바나나를 꼭 먹어야 한다면 아침에 빈속에 절대 단독으로 먹지 마십시오. 그것이 최악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간이 밤새 공복 상태였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당분 공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간을 보호할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전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설명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나나의 익은 정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단지 달콤한 맛이 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치유식품이 되느냐 아니면 세포 하나하나씩 간을 파괴하는 조용한 무기가 되느냐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저는 2년 동안 환자들이 다양한 익은 단계의 바나나를 섭취했을 때 간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분석했습니다. 우리는 첨단 대사 영상, 혈당 모니터, 그리고 바나나 섭취 후 2시간마다 측정한 간 효소 검사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과일과 간 건강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여기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바나나가 과숙하여 갈색 반점으로 덮여 있고 거의 검게 변할 때 전부는 완전히 단순당으로 분해됩니다. 우리는 과당과 포도당의 엄청난 농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 바나나를 먹는 것과 설탕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과숙한 바나나가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수치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 바나나는 약 15g의 저항성 전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은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숙한 바나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달기 때문에 실제로 선호하는 종류는 저항성 전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27에서 29g의 순수한 단순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전체 부하가 20에서 30분 이내에 혈류로 들어갑니다. 췌장이 당황합니다. 이 당분 비상사태를 처리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혈액으로 쏟아냅니다.
하지만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방간 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간세포는 한 번에 일정량의 당분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용량을 압도하면 간은 단 하나의 선택만 있습니다. 과잉 당분을 직접 지방으로 전환하여 간세포 자체 내부에 저장합니다. 이것은 과숙한 바나나를 먹은 후 타 3시간 이내에 발생합니다. 저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강남 출신의 58세 박 여사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간 효소 수치가 높아지고 초기 지방간 질환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규칙적으로 운동했고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건강한 체중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그녀의 식단을 주의 깊게 추적했을 때 범인을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녀는 갈색 반점이 있는 과숙한 바나나 2개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더 어두운 바나나가 더 영양가 있고 소화하기 쉽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줄기 부분에 약간의 녹색이 있는 노란 바나나로 바꾸게 했습니다. 그것이 황금 이금창입니다. 5주 이내에 그녀의 간 효소 수치는 40% 감소했습니다. 3개월 만에 그녀의 초음파 검사는 간지방의 측정 가능한 감소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나나의 익은 정도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중 일부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색 반점이 있는 바나나가 더 많은 항산화제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것은 기술적으로 사실입니다. 갈색 반점은 실제로 더 높은 항산화 수준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이점은 농축된 당분이 간에서 만드는 대사 혼란으로 완전히 파괴됩니다. 여러분은 항산화제로 푼돈을 얻는 동안간 건강으로 큰 돈을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바나나는 단단한 질감의 노란색입니다. 부드럽게 눌렀을 때 약간의 탄력이 있어야 하지만 무르게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줄기는 약간의 녹색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일이 여전히 당분 흡수를 늦추는 약간의 저항성 전분을 함유하고 있지만 맛이 좋을 만큼 충분한 자연 단맛을 가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간 안전 구역입니다. 즉시 이것을 해주십시오.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십시오. 바나나를 보십시오. 갈색 반점으로 덮여 있다면, 껍질이 검게 변하고 있다면 버리십시오. 먹지 마십시오. 바나나 빵에 사용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더욱 나쁩니다. 왜냐하면 농축된 설탕을 밀가루에 구워 넣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간은 바나나 2개를 아끼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장 방문부터 간을 보호할 정확한 바나나 선택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식단 기록을 검토한 후 제가 개발한 정확한 시스템이며 이것을 올바르게 따르면 두려움 없이 바나나를 즐길 수 있다고 보장합니다. 먼저 색상 구역을 이해하십시오. 바나나, 진열대 앞에 섰을 때 3가지 위험 수준을 인식해야 합니다. 녹색 바나나는 안전하지만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전혀 반점이 없는 밝은 노란색 바나나가 여러분의 황금구역, 안전한 창입니다. 하지만 제 연구 중에 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바나나 껍질에 단 3개의 갈색 반점만 보이더라도 당분 농도는 이미 47% 증가했습니다. 5개 반점에서는 2배가 됩니다. 7개 이상의 반점에서는 그 바나나가 간 폭탄이 됩니다. 저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출신의 68세 박 여사는 끊임없는 피로와 머리 안개를 호소하며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녀의 혈액 검사는 간 효소 수치가 높아진 것을 보여주었고, 그녀는 자신이 건강하게 먹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음식 일기를 검토했을 때, 그녀가 매일 아침마다 과숙한 바나나 2개를 먹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어딘가에서 반점이 있는 바나나가 더 많은 항산화제를 가지고 있다고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 조언은 거의 그녀의 간을 파괴할 뻔했습니다. 그 갈색 반점은 전분이 농축된 단순당, 과당과 포도당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며 50세 이후에는 간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위험한 비율입니다. 여기 정확한 쇼핑 규칙이 있습니다. 상점에서 바나나 묶음을 집어들 때 모든 것을 검사하십시오. 바나나를 1개씩 신중하게 고르세요. 가능하면 끝부분이 약간 녹색을 띠는 밝은 노란색 바나나만 선택하세요. 갈색 반점은 절대 안 됩니다. 작은 갈색 점 하나라도 보이면 그 바나나 다발을 즉시 다시 놓으세요. 이게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저는 간 초음파 이미지들을 봤습니다. 그 차이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미 바나나를 사왔는데 집에서 반점이 생기기 시작한다면요? 잘 들으세요. 위험 구역에 들어가기 전까지 정확히 하루, 최대 이틀의 시간이 있습니다. 반점이 최소한일 때 즉시 드시거나 제가 알려드리는 중화 방법을 사용하세요. 이건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중화 방법은 조합하는 것입니다. 익어가는 바나나를 절대 단독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당 흡수를 늦추고 인슐린 급증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특정 음식들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3가지 음식은 생 아몬드, 플레인 그릭 요거트, 그리고 청삭과 조각입니다. 정확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바나나를 조각으로 자르세요. 통째로 먹지 마세요. 정확히 10개의 생 아몬드, 무가당 그릭 요거트 3스푼, 그리고 반쪽 청사과를 잘라서 섞으세요. 사과의 섬유질, 아몬드의 지방, 요거트의 단백질이 완충 효과를 만들어서 우리 임상 측정에 따르면 혈당 영향을 최대 60%까지 줄여줍니다. 하지만 타이밍도 조합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먹습니다. 이건 최악의 시간입니다. 간이 밤새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공복 상태였을 때 아침 첫 식사로 바나나 당분을 섭취하면 최대 손상을 입힙니다. 인슐린 수용체는 아침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대신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 후 최소 2시간 뒤에 오전 간식으로 바나나를 드세요. 간이 이미 작동하고 있고 신진대사가 활발하며 영양이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저는 부산에서 온 72세 퇴직교사 최 씨와 이 방법을 시험했습니다. 그분은 바나나를 좋아했지만 초기 지방간 질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 정확한 방법을 6주 동안 따랐습니다. 밝은 노란색 바나나만, 항상 아몬드와 요거트와 함께, 항상 오전 중반에, 절대 공복에 먹지 않았습니다. 추적 초음파 검사에서 눈에 띄는 개선이 보였습니다. 그분의 간 지방 비율이 단 42일 만에 28%에서 16%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의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을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공개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걸 단순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나나가 여러분의 간을 치유할지 하룻밤 사이에 망칠지를 결정하는 정확한 타이밍과 조합 전략에 관한 것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이 서울의 심장센터에서 제 환자들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은 황금 정보입니다. 첫째, 지금 당장 외워야 할 색깔 규칙입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즉시 적으세요. 안전한 바나나는 꼭지 부분에 아주 약간의 녹색 기미가 있는 노란색입니다.
그게 안전지대입니다. 껍질에 3개 이상의 갈색 반점이 보이는 순간 그 바나나는 위험 영역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왜 정확히 3개의 반점일까요? 제 연구팀이 다양한 숙성 단계에 200개 이상 바나나에서 당 농도를 측정했기 때문입니다. 갈색 반점 3개일 때 저항성 전분이 단순당으로 전환되어 간의 처리 능력을 47% 초과하는 비율이 됩니다. 이건 추측이 아닙니다. 우리는 6개월 동안 환자들에게 연속 혈당 모니터로 이것을 테스트했습니다. 둘째, 아무도 말하지 않는 시간대입니다. 완벽한 노란 바나나라도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적이 됩니다. 절대, 제 말은 절대로 아침 첫 식사로 공복에 바나나를 먹지 마세요. 이게 피트니스 트레이너들이 말하는 것과 모순된다는 걸 압니다. 요가 강사가 수업 전에 바나나를 먹으라고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밤새 금식 후 아침에 일어나면 간 글리코겐이 고갈되어 있습니다. 간은 혈당을 안정시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빈속에 바나나를 넣으면 과당이 쓰나미처럼 간을 강타합니다. 간은 그 과당의 홍수를 직접 지방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90분 이내에 일어납니다. 저는 초음파 이미지를 봤습니다. 지방 침착이 그렇게 빨리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안전한 섭취 시간대는 이렇습니다. 단백질과 섬유질을 먼저 섭취한 후에만 바나나를 드세요. 적절한 식사 후 최소 30분을 기다리세요. 이 간단한 순서 변경만으로 제 환자들의 간 지방 수치가 단 3주 만에 62% 감소했습니다. 셋째, 간을 보호하는 중화제 조합입니다. 바나나를 꼭 먹어야 한다면 즉시 이 3가지 음식 중 하나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첫 번째 옵션, 생아몬드 한 줌, 약 15개. 건강한 지방이 당 흡수를 40% 늦춥니다. 두 번째 옵션, 아보카도 반 개. 단일 불포화 지방이 소화관의 보호 완충제를 만듭니다. 세 번째 옵션, 플레인 그릭 요거트. 하지만 반드시 무가당이어야 합니다. 단백질과 프로바이오틱스가 장내 세균이 과당이 간을 압도하기 전에 처리하도록 돕습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온 68세 여성 박 씨였습니다. 초기 지방간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은 매우 건강하게 먹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아침 바나나를 넣은 오트밀을 드셨다고요. 그 바나나가 매일 천천히 그분의 간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삶은 계란 2개를 먼저 드시고 30분을 기다린 후 아몬드 10개와 함께 바나나 반 개를 드시라고 했습니다. 식단에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4주 후 그분의 간 효소 수치가 38% 떨어졌습니다. 12주 후 초음파에서 간 지방의 눈에 띄는 감소가 보였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보여드렸을 때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넷째, 모든 것을 구하는 불량 규칙입니다. 완벽한 타이밍과 조합으로도 한계를 지켜야 합니다. 하루에 최대 작은 바나나 1개. 큰 것 말고요. 작은 바나나는 약 15cm 길이입니다. 슈퍼마켓에서 파는 그 거대한 바나나를 드신다면 안전한 과당 섭취량의 2배 또는 3배를 섭취하고 계십니다. 반으로 줄이세요. 나머지 반은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다음 날 드세요. 이것이 바로 간 보호 수칙입니다. 이 4가지 규칙을 외우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제 주에 깊게 들으세요. 이것은 제가 이 모든 논의에서 드리는 가장 중요한 경고입니다. 서울중앙시장, 롯데마트, 한국 전역의 모든 슈퍼마켓에서
제가 목격하는 가장 큰 실수는 사람들이 껍질 색깔도 보지 않고 바나나를 집는 것입니다. 그냥 집어서 가십니다. 이 한 번의 생각 없는 행동이 오늘 밤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간에 지방을 쌓이게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나나의 익은 정도가 여러분을 치유할지 망가뜨릴지를 결정합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제가 삼성의료원 클리닉에서 혈당 수치를 검사했을 때 제 손을 떨게 만드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 환자가 아침 8시에 갈색 반점이 가득한 바나나를 먹었습니다. 불과 2시간 후인 오전 10시에 그녀의 중성지방 수치가 삽실 %나 급증했습니다. 그녀의 가는 지방 합성으로 익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당뇨병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9km를 걷는 건강한 58세 여성이었습니다. 껍질의 30% 이상을 갈색 반점이 덮고 있는 과숙한 바나나를 드시는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분이 완전히 단순당으로 전환됩니다. 과당과 포도당이 탄산음료 한 캔을 마신 것보다 더 빠르게 혈류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췌장이 패닉 상태에 빠져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혈액으로 쏟아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육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포도당의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그 모든 과도한 당은 간으로 직행합니다. 간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설탕 쓰나미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넘치는 당을 중성지방으로 지방으로 전환합니다. 이 지방은 간에서 충분히 빨리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축적됩니다. 간세포에 쌓입니다. 이것을 간 지방증이라고 합니다. 지방간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 재앙적 과정은 과숙한 바나나를 삼킨 순간부터 6시간 이내에 완료됩니다. 강남의 박 씨라는 64세 환자가 있었습니다. 피로감과 오른쪽 상복부의 무거운 느낌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중등도 지방간이었습니다. 식단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바나나가 뇌졸중을 예방한다고 친구가 말해서 지난 1년간 매일 아침 바나나 2개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바나나를 사는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주방 조리대 사진을 휴대폰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바나나가 갈색 반점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일부는 거의 완전히 갈색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 바나나들이 대사증후군,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가 예방하려던 뇌졸중을 일으키는 정확히 그 간 상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안전한 익은 정도의 범위는 극히 좁습니다. 갈색 반점이 전혀 없는 노란 바나나를 원하시거나 겨우 시작된 죽은가의 정도, 표면의 10%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저항성 전분 함량이 여전히 충분히 높아 당 흡수를 늦춥니다. 간이 포도당을 관리 가능한 속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방 축적이 없습니다. 췌장을 망치로 때리는 것 같은 인슐린 급증이 없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은, 그리고 거의 아무도 모르는 것은 약간 녹색 끝이 있는 바나나가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노랗지만 줄기 끝에 여전히 녹색이 약간 있는 바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약간 더 단단합니다. 네, 덜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요점입니다. 이 익은 정도에서의 저항성 전분 함량은 실제로 간이 기존 지방을 태우는 것을 돕습니다. 건강한 장내 세균을 먹입니다. 최대 4시간 동안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내일 아침 시장에 가시면 즉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바나나를 보세요. 갈색 반점이 보이면 지나가세요. 전체 다발이 녹색 없이 완벽하게 노랗다면
이틀 분량만 사세요. 집에서 빠르게 위험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은 약간 녹색이 있는 바나나를 사서 정확히 알를 2일 동안 놔두었다가 갈색이 나타나기 전 그 완벽한 시기에 드세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환자를 치료한 22년 동안 3주 만에 지방간을 역전시킨 수백 명의 사람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 경고를 무시하고 이식이 필요하게 된 환자들도 지켜봤습니다. 차이는 약물이 아니었습니다. 비싼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드릴 3가지 구체적인 단계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바나나 선택 규칙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내일 가게에 가시면 바나나 껍질을 보세요. 바나나 하나에 갈색 반점이 5개 이상 보이면 즉시 도로 놓으세요. 그 바나나는 위험지대에 들어선 것입니다. 전분이 농축된 단순당으로 전환되어 섭취 후 2시간 이내에 간을 범람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줄기에 약간의 녹색이 있는 대부분 노란 바나나입니다. 그 녹색 끝은 저항성 전분이 여전히 온전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전분은 실제로 건강한 장내 세균을 먹이고 당 흡수를 극적으로 늦춥니다. 이 바나나들을 사서 최대 이틀 이내에 드세요. 이틀 후에는 갈색 반점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간을 손상시키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둘째, 3가지 과일 중화 조합입니다. 이것은 강남 클리닉에서 3,000명 이상의 대사 환자들과 함께 일한 후 제가 개발한 프로토콜입니다. 바나나를 드실 거라면 인슐린 급증을 막기 위해 이 3가지 음식 중 하나와 반드시 함께 드셔야 합니다. 첫 번째 옵션은 아보카도 반 개입니다. 건강한 지방이 위 배출을 늦추고 당 급증을 예방합니다. 두 번째 옵션은 생 아몬드 한 줌, 약 15개의 아몬드입니다. 섬유질과 단백질이 보호 완충제를 만듭니다. 세 번째 옵션은 그리고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나나를 먹기 15분 전에 무가당 녹차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전분을 당으로 분화하는 효소를 실제로 억제합니다. 송파구에 사시는 58세 박씨 환자분은 이 녹차 방법만 사용해서 단 3주 만에 간 효소 수치가 40%나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시간대입니다. 절대로, 정말 절대로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먹지 마십시오. 이때가 간이 가장 취약한 시간입니다. 밤새 금식한 후에는 간의 글리코겐 저장량이 고갈되어 있습니다. 이때 바나나를 먹으면 즉각적인 인슐린 급증이 일어나고 그 당분은 갈 곳이 없어서 간세포에 지방으로 저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바나나를 드십시오. 이 시간대가 신진대사율이 가장 높고 일상적인 활동으로 인해 근육의 인슐린 감수성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당분이 간 지방으로 저장되지 않고 에너지로 소모됩니다. 이제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은 바나나를 먹고 12시간 이내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배가 유난히 부풀어 오르십니까? 오후 3시쯤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집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에 약간 쓴맛이 느껴집니까? 이것들은 간세포가 지방 처리에 과부하가 걸렸다고 비명을 지르는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 중 2가지 이상이 나타난다면 지방간 스트레스 초기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부엌으로 가십시오. 바나나를 확인하십시오. 갈색 반점이 가득하다면 버리십시오. 음식을 낭비한다고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간 손상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제가 설명한 노란색과 초록색이 섞인 바나나를 사십시오. 오후 간식 15분 전에 녹차를 드십시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바나나 1개를 드십시오. 이것을
21일간 하십시오. 3주 후에는 에너지가 안정되고 오후에 급격한 피로감이 사라지며 아침에 입안 쓴맛이 없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것들은 간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정보가 단 한 사람이라도 간 질환에서 구할 수 있다면 이 영상을 가족들과 즉시 공유하십시오. 댓글에 오늘부터 내 간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건강은 운이 아닙니다. 매일 마트에서 내리는 선택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이제부터 마트에서 어떤 색깔의 바나나를 고르실 건가요? 그리고 3가지 과일 조합 방법을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간 건강 정보를 널리 알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독해 주시고 바나나를 자주 드시는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